경동맥이 좁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? 그 혈관 안에 기름덩어리, 핏덩어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딱딱해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혈관이 이제 막히겠죠. 그리고 보통 막히기 전에 작은 찌꺼기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뇌로 올라갑니다. 그러면 여기는 굵은 혈관이니까 쑥 지나가지만 머리 속에 가서는 혈관이 더 얇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얇아진 혈관에 가서 콕 처박히는 거예요. 그러면 혈관이 막혔다, 뇌경색.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경동맥 협착입니다. 그래서 경동맥을 잘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경동맥은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. 오늘은 경동맥 협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경동맥 협착증 많이들 들어보셨나요? 경동맥 초음파 검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왜 경동맥이 좁아지며 그걸 왜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건지, 또 실제로 좁아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경동맥이라는 거는 목에 있는 혈관이죠. 목에 있는 혈관이 턱선 근처에서 두 개로 나뉩니다. 하나는 머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머리 바깥쪽. 그래서 내 경동맥, 외 경동맥 이렇게 두 가지로 분지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경동맥이 뇌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동맥 잘 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경동맥이 좁아지면, 혈관이 좁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? 조금 좁아져서는 뭐 별일 안 생깁니다. 그러니까 혈관 안에 기름덩어리, 핏덩어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딱딱해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혈관이 이제 막히겠죠. 그리고 보통 막히기 전에 작은 찌꺼기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뇌로 올라갑니다. 그러면 여기는 굵은 혈관이니까 쑥 지나가지만 머리 속에 가서는 혈관이 더 얇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얇아진 혈관에 가서 콕 처박히는 거예요. 그러면 혈관이 막혔다, 뇌경색.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경동맥 협착입니다. 그래서 경동맥을 잘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경동맥은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초음파. 그럼 머릿속은 왜 초음파? 머리는 초음파가 잘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. 초음파는 뼈를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머리에 초음파 갖다 대도 안 보여요.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초음파로 뇌를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. 경동맥 같은 경우는 갖다 대면 바로 나오거든요. 만져지잖아요. 혈관 상태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경동맥 초음파를 많이들 하죠. 건강검진할 때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관찰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죠.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보다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, 그게 이제 CT로 보는 혈관 검사, MRI로 보는 혈관 검사들이 있고, 더 정확한 거는 뇌혈관 조영술, 혈관에다 직접 바늘 넣고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비싸고, 뇌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지만 번거롭고 입원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쉽게 하고 있죠. 이게 기사 보니까 16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이 있던데. 이름 잘 붙였네요. 혈관이 웬만큼 좁아져서는 아무 증상이 없고 검사를 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아무런 티가 안 나니까. 경동맥이 문제네라고 검사를 하지 않고 이미 알게 됐다. 그때는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보통은 한 50% 막혀서 티가 안 나요. 보통 7, 80% 이상 막혀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. 3분의 2 이상 막혀야 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보통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수술이나 경동맥을 직접 열어서 그 찌꺼기를 끄집어내는 수술이나 스텐트를 해서 경동맥을 넓히는 이런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증상인 경우에는 80% 이상,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70% 이상 이런 기준을 보통 두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으면 검사에서 발견돼도 80% 이상 안 좁아졌으면 건들지 말고 약만 잘 먹어도 웬만큼 조절된다. 구독! 경동맥이 완전히 다 막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. 교통동맥이라는 게 있는데 양쪽을 연결하는 거죠. 전교통동맥은 뇌의 좌우를 연결하는 교통동맥이고요. 후교통동맥은 앞뒤를 연결해줘요. 경동맥이 막혔는데 척추동맥이 원래 뒤쪽 3분의 1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척추동맥에서 또 앞쪽으로 보내줘요. 그런 안전장치들이 플랜 B가 있는 거죠. 근데 플랜 B가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으면
한쪽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없이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. 뇌경색도 전혀 없이. 흔히 생기는 병은 아닌 건가? 제법 흔하죠. 경동맥 협착증 환자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? 그 있잖아요. 왜 우리 채널에 출연했던 제 짝지 김 교수. 다행히 김 교수는 건강검진 때 경동맥 초음파로 발견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죠. 성윤아, 큰일 났다. 혈관이 한 50% 막혔다는데 이거 뭐지? 그러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약 주고 치료하기 시작했죠. 검사의 문턱은 꽤 낮은 편이네요. 초음파 그냥 갖다 대면 바로 보여요.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물론 검사비는 내야 되겠지만 매년 할 필요도 없어요. 정상적인 분들은. 근데 평생 한 번 언젠가는 해보는 게 좋겠고, 김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40대 중반에 했는데 좀 더 일찍 했으면 조금 더 일찍 발견이 됐겠죠. 좋아요. 만약에 진짜 좁아져서 치료를 해야 된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기본적으로 약을 써야 됩니다. 고지혈증 컨트롤하는 스타틴, 스타틴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아스피린 같은 계열의 혈전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약,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혈증만 조절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아스피린까지 같이 쓰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,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이 너무 많이 막혔다. 증상은 전혀 없는데 80% 이상 막혔다. 그럴 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. 수술 크게 두 가지 종류.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스텐트를 넣는 방법, 그리고 목을 직접 열어서 그 찌꺼기 내막이라고 하는 이미 딱딱해져서 혈관 안에 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수술. 그런 끔찍한 것들이 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을 하는 방법. 두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. 자, 건강검진 받으실 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. 이거 골라야 된다는데 뭐 골라야 돼요? 잘 모르겠어요. 그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 한번 해보세요. 거기 선택사항이 있으면.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요. 그러면 조원장한테 오세요. 잘 봐드릴게요.